16장 우리가 먹는 것. 사람이 먹기에 자연스러운 음식이라 무엇을 가리킬까?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어 놓은 것, 인공으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가공한 것을 가리키는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먹을거리이기는커녕 부자연스럽게 짝이 없는 식품이다. 아무 생각 없이 눈에 띄는 대로 식품을 고르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얼마나 인공으로 처리되었는지는 뻔히 보인다. 이제 식료품 가게에서 자연스러운 먹을거리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아침 식사 대용 음식에는 기름에 튀기고 설탕과 여러 가지 가루로 뒤범벅 시켜놓은 곡식이 들어있다. 육류식품은 성장 호르몬, 유해 색소와 온갖 항생제가 잔뜩 들어있다. 주스는 채로 그른 다음에 향미로와 탄산가스를 집어넣는다. 가공된 과일 통조림은 지나치게 달다. 포장 수프, 음료수, 샐러드 드레싱, 소스, 후식용 즉석 조리식품, 케첩, 심지어 땅콩 버터에까지 설탕이 빠짐없이 들어있다. 진열대에 놓인 채소에도 농약이나 살충제가 듬뿍 뿌려져 있다. 과일 또한 가스로 익히거나 콜타르로 빛깔을 낸다. 아이스크림은 지나치게 단맛을 낸 데다 인공 향미로가 뒤범벅이 되어 있다는 악명이 자자하다. 음식점에 가면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다. 하지만 음식점 음식은 몇 시간 동안 끓이고 볶아서 비타민이 없어진 것이다. 요리하기 전에도 몇 주 동안이나 몇 달 동안 도매상과 기차와 창고를 거쳐왔다. 미국에서 돈 주고 사먹는 음식들은 이 손 저 손 온갖 손들을 거친 것들이다. 배고픈 사람 앞에 다다를 때까지 그 음식은 가공되고 변질되어서 자연으로부터 까마득히 멀어진 것이다. 몸에 좋고 영양 많고 천년 그대로의 먹을거리는 어디에 있을까?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가꾼 밭에, 우리 부엌에 있다. 당신이 먹을 것은 당신 손으로 심어라. 스스로 밥상을 차려라. 되도록이면 날로 먹어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소박한 음식은 가공하지 않은 것이고 밭이나 나무나 풀밭이나 숲에서 곧장 가져온 것이고 영양소가 그대로 온전하게 간직되어 있을 때 날로 먹는 것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것이 영양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좋은 먹을거리다. 밭에서 뜯어온 지 5분만 지나도 상추는 시들어져 늘어지기 시작한다. 이파리가 여린 푸른잎 채소들이나 이보다 질긴 채소나 과일들도 힘이 없어지기는 마찬가지다. 덜 조리하고 더 간단하게 준비할수록 더 좋은 음식이다. 주부는 시간을 적게 들여 좋고 먹을거리는 비타민이 고스란히 보존되어서 좋고 몸은 생기를 되찾아 좋다. 가공된 음식은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끓이고 얼리고 절이고 살균하고 조미료를 뿌리고 색소를 넣고 훈제 가공하고 향미료를 넣고 화학약품 처리하고 그 밖에 갖가지 방법을 써서 불순물이 된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런 음식을 찾은 적이 없다. 되도록이면 식료품 가게도 가지 않으려 했다. 음식점에서 사 먹을 수밖에 없을 때는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어느 해 겨울 아시아와 근동지방에 5달이나 머문 적이 있었다. 그때도 우리는 한 번도 식당에서 끼니를 때우지 않았다. 우리는 자주 장을 보러 갔다. 푸른 잎 채소와 과일과 치즈를 사다가 우리 방에서 먹었다. 되도록 싱싱하고 간단하고 덜 가공한 것을 찾은 것이다.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몸에 좋고 안전하고 돈도 덜 들었다. 우리는 먹을거리를 자급자족 할 수 있고 자급자족하고 있다. 자급자족이란 스스로 심어 먹는다는 말이다. 반세기 가까이 밭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기른 채소가 모자랐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해 내내 밭에서 곧장 가져온 먹을거리로 한 끼를 때운다. 늦가을과 겨울과 이른 봄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먹을거리를 얻는다. 첫째, 태양열 온실에서 상추, 파슬리, 무, 부추, 케일, 시금치 같은 것을 심어 먹는다. 둘째, 가랑잎을 담은 상자에 넣어 저장실에 저장해둔 사과, 감자, 당근, 양파, 비트, 순무, 그 밖에 다른 뿌리 채소를 갖다 먹는다. 셋째, 거둘 때 많이 거두어서 남은 것들로 만든 수프, 병조림, 사과 소스 병조림을 먹는다. 우리가 기르지 않는 곡물도 몇 가지 먹는다. 밀, 귀리, 기장, 메밀, 쌀, 옥수수를 협동조합해서 사 먹는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사과와 배 말고 다른 과일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하지만 블루베리, 딸기, 나무 딸기 같은 베리 종류는 실컷 심어 먹는다. 포도는 익기까지 오래 걸린다.
올리브 기름, 땅콩 기름, 홍화 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을 사서 쓴다. 귤과 바나나도 도매 시장에서 사온다. 이런 몇 가지를 빼면 먹을거리를 자급자족한다는 이상을 거의 다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여느 식료품 가게나 슈퍼마켓에서 귤, 바나나, 아보카도, 치즈, 요구르트, 신크림 뒤에는 괄호가 있는데 유제품보다는 두부나 두유를 먹으려 하지만 이렇게 되네요. 신크림 같은 것을 가끔 사기도 한다. 빵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버터, 잼, 치즈 같은 걸 겉들여 먹으면 배가 더부룩해진다. 우리는 가공한 밀가루를 사다가 빵을 반죽하고 굽는 데 시간을 헛되이 쓰는 대신에 갈지 않고 가공하지 않는 곡물을 그냥 먹는다. 빵은 씹지 않아도 꿀꺽꿀꺽 잘 넘어간다. 곡물은 단단해서 꼭꼭 씹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와 잇몸, 소화에 모두 좋다. 휘트베리 나달처럼 딱딱하고 단단한 것은 두 줌쯤 덜어내서 밤새 물에 불린 뒤에 아침에 부글부글 끓인다. 나달이 기장이나 메밀처럼 연해지는 데는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롤드 오트도 익히지 않은 채로 먹는다. 끓인 것이든 끓이지 않은 것이든 곡물을 먹을 때는 식물성 기름과 바다 소금, 꿀과 땅콩 버터를 함께 갠 것, 때로는 잘게 썬 사과를 곁들여 먹는다. 우리는 집에서 하얀 밀가루를 쓰지 않는다. 어떤 가루도 거의 쓰지 않는다. 가루가 꼭 있어야 할 때는 곡물을 우리가 갈아서 쓴다. 기본 식료품이 늘 떨어지지 않게 지역협동조합이나 건강식품 가게에서 한꺼번에 사서 나무통이나 양철통에 보관한다. 휘트베리, 롤드오트, 메밀가루, 쪼갠 밀, 쪼갠 귀리, 쪼갠 콩, 보리, 렌즈콩, 기장, 쌀, 옥수수 가루, 팝콘, 말린 콩과 완두콩, 녹두, 금포도, 말린 자두, 대추야자, 땅콩, 땅콩버터, 아몬드, 해바라기씨, 약초, 꿀, 기름들을 거의 건강식품 가게에서 사온다. 식료품 가게 전반에 빼곡이 들어찬 통조림이나 냉동채소, 냉동과일, 간식거리들은 거의 사지 않는다. 케이크 가루, 푸딩, 후식, 피자 과자, 파이, 즉석 조리식품들은 산 적이 없다. 설탕이 들어간 식품은 거의 사지 않는다. 설탕 대신 꿀, 단풍 시럽, 당미를 쓰고 대추야자, 금포도, 말린 자두같이 단 과일을 넣는다. 1년 내내 과일을 먹거나 날 것을 즐기면서 살 수 있으면 좀 좋겠나. 그러나 그렇게 살기 힘든 기후권에 살면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요리해 먹으려 한다. 우리 상처 차림은 단순하다. 우리가 기른 약초를 차로 끓여서 과일에 곁들여 아침을 먹는다. 점심은 수프와 곡물이다. 저녁에는 샐러드, 채소 요리, 사과 소스를 먹는다. 날이 바뀌어도 상차림은 바뀌지 않는다. 다른 음식이 상에 오를 때가 있다. 아침에 해바라기 씨와 견과를 먹기도 하고 저녁에 두부와 희고 연한 치즈를 함께 먹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은 늘 똑같다. 식사 시간은 늘 아침 7시, 한낮, 저녁 6시다. 나무를 깎아 만든 밥상에 나무 그릇을 놓고 나무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먹는다. 수프, 샐러드, 후식도 그 나무 그릇에 담아 먹는다. 그래서 설거지가 아주 쉽다. 하지만 이것도 더 소박하게 살았던 디오게네스에 견주면 자랑거리가 못된다. 디오게네스는 어떤 꼬마가 손으로 물을 떠먹는 것을 보고 하나밖에 없던 그릇이었던 컵마저 치워버렸다고 한다. 간디는 밥 먹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경건함을 지켰다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 우리에게 밥 먹는 시간은 서로 사귀는 시간이다. 반일에서부터 세계 정치, 얼마 전에 누가 보았다는 UFO 이야기까지 온갖 이야기를 다 나눈다. 윌리엄 엘코트의 밥상이 이와 비슷했다. 엘코트는 1837년에 쓴 글 소박하게 사는 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을 이렇게 말했다. 음식은 간단하지만 즐거운 이야기꽃이 핀다. 30분, 어떤 때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어떤 때는 1시까지 앉아 있기도 한다. 가까운 친구들이 만났을 때는 더욱 그렇다. 아무리 대단한 손님이 찾아와도 상에는 빵과 감자밖에 올라가는 것이 없다. 빵과 감자가 아니어도 상에 오르는 음식은 간단하다. 가끔 제철을 만난 과일이 올라온다. 그이들은 소박한 상차림을 앞에 두고도 타박하는 일이 없다.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 우리는 채식을 조화로운 삶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일로 여긴다. 채식주의는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거니와 윤리와 인도주의에 걸맞는 길이다. 남의 살을 먹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채식이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었다. 감각이 있고 자기 몸을 방어하지 못하는 짐승을 포로처럼 가두어 기르다가 잡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먹는 일을 마음이 따뜻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는가? 사람 고기를 먹는 관습도 지금은 거의 사라졌듯이 이 야만스럽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관습은 앞으로 사라져야 한다. 인도주의나 건강은 둘째치더라도 짐승 먹이로 없애는 곡식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더라도 사람들이 곧 채식주의자로 바뀌어야 한다. 잡아먹기 위한 짐승을 기르는 데는 채소나 곡식을 기르는 것보다 더 많은 땅이 필요하다. 그 땅에 채소를 가꾸어 사람들이 동물 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것을 먹으면 땅이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다. 너그러움, 상식, 경제, 소박함, 아름다움, 건강 그 어디에 비추어 보더라도 길짐승과 날짐승을 먹는 게 떳떳할 수 없다. 달걀, 우유, 요구르트, 치즈, 꿀, 버터 같은 것은 조금 먹을 수도 있다. 우리도 동물 몸에서 나온 이 음식들을 아주 조금 먹는데 되도록이면 삼가려 한다. 우리가 한 해에 사 먹는 달걀은 연남은 개가 채 안 된다. 그것도 집을 떠나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다. 우리는 몇 해 동안 우유를 한 병도 사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바깥에서 먹은 음식에는 우유가 들어있는 것이 있다. 우리는 요구르트를 먹고 떠들썩한 잔치 분위기에서 가끔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치즈, 무엇보다 희고 연한 치즈는 주마다 한두 번 먹는다. 버터보다는 식물성 기름이 잘 맞는 것 같고 식물성 기름을 먹는 것이 동물을 덜 착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벌들이 모은 꿀을 먹는 것은 벌을 굶기거나 죽이는 일은 아니라 해도 벌을 착취하는 일이다. 벌들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빼앗는 꼴이니까. 꿀이 너무 단 음식이라는 까닭도 있지만 꿀을 먹을 때마다 늘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우리는 꿀이나 단풍 시럽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되도록 단맛을 줄인다.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지나치게 달게 먹는다. 단백질과 곡물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단백질이 아주 적게 들어가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씨앗과 딱딱한 열매, 채소와 과일들이다. 곡물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우리는 익히지 않고 날로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음식에 생기가 흐를 때 싱싱한 그대로 먹으려 한다. 어쩔 수 없이 요리를 해야 한다면 삶는 것보다 굽는 것이 좋고 튀기는 것보다는 삶거나 굽는 편이 낫다. 몇 가지만 섞어 간단하게 준비한 음식을 먹는다. 한 번에 한 가지만 먹는 것이 좋다. 우리는 한 가지만 먹는 식이요법을 해왔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하루 내내 사과만 먹고 어떤 날은 주스만 마신다. 음식을 딱 끊고 물만 마실 때도 있다. 한 번 식이요법을 시작하면 열흘씩 한다. 이렇게 하면 몸이 가뿐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고요해진다. 주부 일손도 들어진다. 한 주에 하루는 24시간 내내 주스든 물이든 액체만 마신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에 하루는 24시간 내내 주스든 물이든 액체만 마신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단식을 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먹지 않는 것, 갈로 열고 굶어 죽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먹지 않는 것은 먹는 것만큼 즐겁다. 머리털을 빡빡 밀어버렸을 때 마치 지저분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고상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지듯이 먹을 것을 끊고 지내면 자유롭고 해방된 듯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 다시금 단백질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 거꾸로 물어보겠다. 소나 코끼리, 코뿔소처럼 억세고 몸집이 큰 동물들 모두가 어디서 단백질을 얻는가? 풀밭, 나무잎, 푸른 식물이 답이다. 그 동물들은 소독하고 요리하고 절이고 말리고 살균하고 양념하고 소금을 넣고 통조림으로 만들고 여러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먹지 않는다.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먹는다. 우리도 그 동물들을 닮아야 한다. 소박하게 살려는 이들은 소박하게 먹어야 한다. 집에서 유기농으로 기르고 간편하게 준비한 것을 우리가 먹는 것은 싱싱하고 영양 많고 돈도 적게 든다. 50해를 한결같이 그렇게 먹었고 남은 날도 그렇게 먹고 살
작정이다. 참 교훈적인 이야기네요. 오늘은